안녕하십니까, 역겐TV입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고구려 얘기를 할까 합니다. 아주 재미난 내용이에요. 제목이 뭐냐면 사라진 고구려 왕을 찾아라. 사라졌어. 고구려 왕이 사라졌어. 근데 이게 형체가 사라진 게 아니라 기록상으로 고구려 왕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얘기는 오래 전부터 나왔던 얘기야. 과연 어떤 고구려 왕이 사라졌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볼까 합니다. 근데 근거가 있어요. 근거. 이런 얘기가 나왔던 근거. 뭐냐면 역사책인데 이겁니다. 서기 559년에 편찬한 북이서입니다. 북이서. 이 안에 이상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냐면요. 주몽이 부여에 있을 때 처가 회임하였다. 그죠? 삼국사기 기록에 따르면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주몽이 이제 북부에서 도망갈 때 자기 부인이 임신한 사실을 알고 도망간 건지 아니면 모르고 도망간 건지는 몰라. 어쨌든 이제 아들 낳습니다. 주몽의 부인이. 그래서 이름을 여해라고 졌다는 겁니다. 북이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여해가 자라가지고 이제 주몽이 고구려를 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마랑 같이 이제 고구려로 간 거야. 그래서 주몽이 이름을 여해에서 여달로 바꾸고 국사를 위임을 해줬답니다. 태조로 만들어 줬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거를 봤을 때는 여달이 유리명왕인 거잖아. 그죠? 여달은 유리명왕이야. 그래서 주몽이 죽자 여달이 왕이 됩니다. 유리명왕이 왕이 됐잖아요. 여기까지는 맞아. 근데 여달이 죽자 아들 여율이 대를 이었다. 그렇다면 이 여율은 누굽니까? 여율. 대무신앙이잖아요. 유리명왕 다음에 아들인 대무신앙이 왕이 됐잖아. 삼국사기에 따르면. 그러면 이 여율이 대무신앙인가? 그게 좀 아니라는 어떤 기록이 뒤에 나오는 거야. 이 여율이 죽자 아들 막내가 왕이 됐는데 이상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막내가 왕이 됐을 때 부여를 아울렀답니다. 그 부여를 공격한 거야. 막내가. 삼국사기에 따르면 대무신앙이 부여를 공격을 해가지고 대소왕을 죽였잖아요. 그렇다면 이 막내가 대무신앙이잖아. 그죠? 이 기록에 따르면. 그럼 이게 좀 이상해. 자, 여달이 유리명왕이야. 그 다음에 막내가 대무신앙이야. 그럼 그 사이에 누가 있었어? 여율이 있잖아. 여율. 그럼 얘는 누구야? 여기서 이상한 이제 어떤 가설이 등장한 거야. 삼국사기에는 유리명왕 다음은 대무신앙이야. 근데 이 북이서에는 유리명왕과 대무신앙 사이에 여율이라는 왕이 있었던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막내가 왜 대무신앙이냐? 삼국사기 기록에도 있잖아요. 서기 21년에 부여를 공격해서 대소왕을 죽였다. 이 기록 때문에 이 막내가 대무신앙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다면 이 유리명왕 여달과 대무신앙인 막내 사이에 여율이라는 왕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잖아. 북이서에 따르면. 그러면 삼국사기가 맞는 거야? 북이서가 맞는 겁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단사학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강단사학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거 먼저 따지기 전에 일본 놈을 아셔야 됩니다. 이놈이에요, 이놈. 쓰다 소우기치. 이놈이 뭐라 그랬냐면 삼국사기 초기 기록은 불신한다.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서기 2세기 이전에 삼국사의 기록은 믿을 수 없다는 거야. 이놈의 얘기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반도에 관한 역사는 삼국지 유지 동의전 한전 거기서 인용한 위략 이게 최고야. 최고.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쓰다 소우기치가. 그러니까 그 당시 일제 시기였었는데 그 당시 일본 역사학자들 대부분이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삼국사기 초기 기록은 거짓인 거지. 왜 그러냐면 일본 서기를 띄우기 위해서는 삼국사기를 깎아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그 당시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불신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쓰다 소우기치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이케우치 히로시라고. 이놈이 있었어. 이놈이 이제 그 초기 고구려 왕기에 대한 책을 쓴 겁니다. 이 책이에요, 이 책. 그러면서 이 이케우치 히로시가 뭐라 그랬냐면 앞서서 소개한 그 북이서의 그 내용 있잖아요. 위수의 북이서 고구려 전은 고구려 건국의 이야기를 전한 최고의 역사서다. 따라서 삼국사기 초기 고구려 초기 왕기는 믿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아시겠죠? 이놈이 이케우치 히로시. 이케우치 히로시도 삼국사기 초기 기록은 불신한다는 그런 학자입니다. 자, 이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불신한 놈들이 북이서를 믿을 수 있고 삼국사기는 믿을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 우리 강단사학자는 강단사학 3세대 이기동 씨는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삼국사기 초기 기록은 조작된 거야. 그 다음에 불신해. 이것이 강단사학의 정설이다. 일본 놈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강단사학도. 에? 그렇다면 이 강단사학의 생각도 북이서가 맞고 삼국사기 기록이 틀리다는 얘기죠. 근데 이 삼국사기 이 대모신앙 쪽에 보면 이 사람들의 얘기도 어느 정도는 좀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왜 그러냐면 이 여율이라는 왕이 있었다고 북이서에 있잖아요. 근데 이 삼국사기에도 이 여자를 가진 왕자가 있었어. 대모신앙 쪽에 서기 18년에 4월에 왕자 여진이 물에 빠져 죽었다. 아니 뭐 왕자가 물에 빠져 죽었어. 아, 이건 딱 봤을 때 이거 자살한 거네. 그죠? 자살한 거 아니면 타살이야. 그지? 아니, 물에 빠져 죽냐고, 왕자가. 어쨌든 이 이름을 보면요. 이 여자 있잖아, 여자. 여율의 여자랑 똑같잖아. 그렇다면 이 여진이 여율일 수도 있잖아. 어? 그죠? 근데 이 가설은 성립이 안 돼. 왜 그러냐면 이 여진이 유리명왕보다 일찍 죽었어. 왜냐하면 유리명왕이 서기 18년, 여진은 4월에 죽었고 유리명왕은 10월에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진이 여율이라는 이 가설은 성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거 말고도 이 삼국사기 이 대모신앙조에 이상한 어떤 기록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 강단사학애들이 북이서가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대모신앙의 어떤 출생에 관한 비밀, 그 다음에 나이에 대한 그런 의혹이 있어요. 어떤 의혹이냐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대모신앙이 왕이 될 때 서기 18년에 이제 유리명왕이 죽고 대모신앙이 왕이 올랐다. 근데 유리명왕의 셋째 아들이랍니다. 셋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서기 14년에 태자로 삼았는데 이때 나이가 11세. 그렇다면
서기 14년에 11세야. 그럼 언제 출생한 겁니까? 대모신앙. 서기 4년에 출생한 거 되잖아요. 서기 4년에. 그죠? 서기 4년에 출생했으면서 유리명왕의 셋째 아들이야. 그럼 삼국사의 기록을 보면 유리명왕의 첫째 아들은 이제 도절태자가 있었어요. 서기 1년에 죽습니다. 의문의 죽음을 당하죠.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은 해명태자가 있었는데, 이 해명태자가 서기 9년에 유리명왕이 이제 자살해라 이래가지고 이제 죽습니다. 이때 나이가 21세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이 해명태자가 태어난 게 기원전 11년이야. 그러면 대모신앙이 셋째 아들이란 이 얘기는 맞잖아. 왜냐하면 서기 4년에 출생한 것이 되니까 대모신앙. 셋째 아들이 맞잖아. 근데 맞을까요? 이상한 얘기가 있죠. 어머니는 송씨인데 다물국왕 송량의 딸이다. 대모신앙의 어머니가 다물국이 어딥니까? 비류국왕이잖아. 비류국왕. 비류국왕 송량의 딸인 거야. 이 사람이 대모신앙의 어머니였던 거야. 근데 웃긴 얘기가 삼국사의 기록이 있어요. 이 송씨가 기원전 17년에 죽습니다. 죽어요. 기원전 17년에. 그러면 대모신앙의 어머니 송씨가 기원전 17년에 죽었다. 그러면 그 이전에 태어나야 되잖아. 대모신앙이. 그죠? 그러면 유리명왕의 셋째 아들이 아니잖아. 그리고 서기 4년에 출생할 수가 없는 거지. 송씨가 죽기 전에 태어나려면 기원전 17년에 태어나야 돼. 그죠?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아시겠죠? 근데 오늘의 주제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소개만 해드릴게요. 이런 의문점은 있어. 삼국사기 기록에. 그 다음에 또 나이 문제가 있어. 나이. 삼국사기 기록에 따르면 서기 4년에 출생을 했잖아요. 에? 근데 서기 9년에 이상한 기록이 있어. 부여왕 대소의 사신이 이제 고구려에 옵니다. 그래가지고 유리명왕은 이제 꾸짖어요. 야, 부여를 섬겨야 되는 거 아니야? 힘없는 나라는 힘 있는 나라를 섬겨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꾸짖습니다. 이때 대모신앙이 나타난 거야. 서기 9년이야. 그럼 몇 살이야? 서기 4년에 출생했으니까 6살이잖아. 6살짜리가 이 부여 사신을 만납니다. 이게 말이 돼? 그죠? 그 다음에 또 서기 13년이야. 부여 사람들이 침입을 하자 유리명왕이 이 대모신앙을 시켜서 군대를 통솔하게 했대. 그러면 서기 13년이면 이 대모신앙 나이가 10살이야. 10살에 군대를 통솔했다는 거야. 어? 그 다음에 서기 14년에는 이 대모신앙을 군사와 국정의 일을 맡겼대. 나이가 11살이야. 말이 안 되는 거야. 이 삼국사기의 이 기록. 좀 의심이 가죠? 그죠? 이러기 때문에 강단사학자들이 부기설을 더 쳐주는 거야. 어? 그리고 요즘에 그 청모시기 유튜버 있잖아요. 강단사학조. 이 사람이 이거를 한번 다뤘었는데, 이 내용을.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난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삼국사기를 이제 조작으로 몰고 있더라고. 응? 그러니까 유리명과 이 대모신앙 사이에 북이서에는 또 다른 왕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그 북이서를 더 믿고 삼국사기가 잘못됐다고 몰아붙이고 있더라고. 응? 이 청모시기 유튜브.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가설을 내세우는데, 대모신앙이 2명 있었대. 왜냐하면 이런 그 의문점이 있잖아요. 제가 설명한
이것 때문에 대무신앙이 2명이 있었다는 거야. 난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에휴, 강단사학이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북이서가 맞고 삼국사기 기록이 틀릴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비석이 발견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거? 광개토항 비문. 광개토항 비석이에요. 이게 언제 만들어졌냐? 서기 414년. 아시겠죠? 그러면 북이서는 서기 559년이야. 그러면 북이서보다 앞서서 만들어진 거야. 여기 광개토항 비문의 내용을 한번 보시죠. 추모왕이 왕위의 실정을 내니 하늘님이 용을 보냈어. 그래가지고 그 용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대. 뭐 죽었다는 얘기를 좀 신화화 시킨 거지. 어쨌든 추모왕이 죽고 누가 왕이 됐냐? 유명을 이어받은 세자 유류왕. 누굽니까? 유리명왕이잖아. 그 다음에 유리명왕이 도로서 나라를 잘 다스렸고 그 이어서 대주류왕. 누굽니까? 대무신앙이잖아. 왕업을 계승하여 발전시켰다. 여기 분명히 나와 있잖아. 주몽, 그 다음에 유리명왕, 그 다음에 대무신앙. 북이서의 내용처럼 이 유리명왕과 대무신앙 사이에 왕이 있었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서기 414년에 만들어졌고 북이서는 서기 559년에 만들어졌어. 그럼 어느 걸 믿어야 돼? 광개토항 비문의 내용을 믿어야지. 그러면 이 광개토항 비문과 똑같은 기록이 뭡니까? 삼국사기 고구려 초기 왕계지. 삼국사기가 맞는 거야. 아시겠죠? 그리고 이게 명확하게 광개토항 비문에 나와 있잖아. 왜 딴소리하고 앉았어? 역사서에 기록이 있는 거는 인정을 해. 그러면 그 기록이 맞는지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잖아. 무조건 이게 맞다라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 광개토항 비문의 뒷기록에 좀 이상한 기록을 이제 이 강단사학이 좀 이상하게 해석을 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대무신앙 이후에 17세 손에 이르러 광개토항이 왕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17세 손. 이거를 해석을 하는데 사람마다 다 틀려. 여기서 이제 뭐 제아도 그렇고 이 강단 쪽 사람들도 그렇고 이 17세 손 이거를 해석하는 방법이 너무 다 틀려. 제가 오늘 바로 잡아줄게요. 이 17세 손의 의미. 근데 여기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17세 손의 시작점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추모왕부터 계산을 하더라고. 그건 틀린 거야. 왜 그러냐면요. 자 보세요. 광개토항 비문에 주몽왕이 죽고 유리명왕이 이어받았어. 그 다음에 대무신왕이 이어받았어. 그 뒷기록에 바로 17세 손에 이르렀다는 얘기야. 그러면 시작점은 누구야? 대무신왕부터 계산을 해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주몽왕부터 계산하면 안 돼. 이거를 모르더라고. 이거 하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대무신왕부터 계산을 해야 돼. 그리고 이 세손의 문제. 이 세손이요. 왕통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왕이 누굴 낳고 어느 왕이 누굴 낳고 이런 왕통을 생각해서 계산을 하면 틀려요.
그런 의미가 아닌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손이라는 의미는 왕계를 말하는 거야. 왕계. 어? 왕의 숫자를 말하는 거야. 자, 그러면 대무신앙, 여기서 말하는 세손이라는 얘기는 대무신앙부터 시작을 해야 돼. 그러니까 대무신앙이 1세가 되는 거야. 1세. 그리고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여러분, 삼국사기를 펼쳐놓고 왕들이 누구누구 있었는지 순서대로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17대에 이르러서 광개토왕이 왕이 됐다는 게 딱 맞아떨어져. 여러분도 한번 세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착각을 일으켜가지고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야. 이 광개토왕 비문에 정확하게 17세손이 광개토왕입니다. 아시겠죠? 이거를 잘못 계산을 한 거야. 여러 사람들이. 오늘 제가 짚어드린 거예요. 17세손이 맞습니다.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자, 북위서의 내용, 그러니까 이 유리명왕 여달, 그 다음에 대무신앙 막내 사이에 여율이 있었다는 이 내용, 이게 틀리다는 것이 이 북위서가 서기 559년에 편찬이 됐는데 이 이후에 사서에 이 내용을 바로잡는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후주서입니다. 후주서가 636년에 편찬이 돼서 당나라 시기에, 그 다음에 수서 636년에 당나라 시기에 편찬돼. 후주서하고 수서에 이 북위서가 요 내용이 잘못됐다는 것이 나옵니다. 이거는 얘기를 안 해, 강단사학 쪽 애들은. 그러니까 후주서하고 수서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의 손자, 여기서 말하는 그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주몽왕을 말하는 겁니다. 주몽왕의 손자가 누구냐? 막내가 부여를 쳐서 복속시켰다. 아시겠죠? 자, 주몽의 아들이 유리명왕이야. 유리명왕의 아들이 대무신앙이야. 북위서에 막내가 대무신앙이잖아. 그러면 주몽의 손자가 막내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북위서에는 주몽 다음이 여달, 그 다음이 여율, 그 다음에 막내였잖아. 어? 이 후주서하고 수서에는 이 여율을 뺍니다. 이게 틀린 걸 안 거지. 빼고 주몽의 손자가 막내라는 거야. 그러면 삼국사의 기록과 똑같아지고 광개토왕 비문과도 똑같아지는 거야. 아시겠죠? 쭉 설명 드렸습니다. 북위서에 그 사라진 왕이 있었다는 이 생각, 강단사학 정신 차려야 돼. 분석을 좀 이렇게 해봐봐. 아시겠죠? 왕이 사라진 게 아니야. 주몽왕, 그 다음에 유리명왕, 그 다음에 대무신왕, 이 순서는 삼국사의 기록이 맞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른 얘기들 하지 마세요. 물론 삼국사의 기록 전체가 믿을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강단사학이 몰아가면 안 돼. 어? 재밌었죠?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